도동, 이제 좀 어려운 지문이 나왔습니다. The reliance on the computer. 자, 컴퓨터에 의존을 한대요. 뭐로써 의존하냐면 as a model for the operations of human mind. 자, 여기까지가 주어부인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뒤에 이렇게 동사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가 드러나냐면 이 reliance, 컴퓨터에 의존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may well,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may well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된다. 당연하다. 아마 뭐뭐일 것이다. 아마 뭐뭐일 것이다. 아니면 당연하다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의미는 아마 뭐뭐일 것이다가 될 거고요. 자, 봐봐. 인간의 마음의 작용을 위한 그런 모델로서 컴퓨터에 의존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기제를 컴퓨터에 비유해서 이제 비유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컴퓨터에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의존하는 것은 아마도 드러날 것입니다. 뭐로 드러나요? As limited as an earlier fascination with behaviorism. 자, 지금 as 원급 비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뭐만큼이나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뒤에를 보니까 이 행동주의, behaviorism은 행동주의예요. 자, 이거는 1900년대 초반에 아주 핫했던 심리학 이론입니다. 자, 인간의 내면은 알 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내면을 무시해요. 이거는 너무 우리가 알기 힘들어. 이러면서 오직 눈에 보이는 자극과 반응으로 연구하자라고 했던 게 그래서 행동만 보는 behaviorism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behaviorism, 이 행동주의에 일찍이 사람들이 매료됐어요. 1900년대 초반이니까 일찍이 매료된 거잖아. 그때 이제 유행했으니까. 그래서 그 일찍이 행동주의에 매료된 것만큼이나 제한적일 것이다. 아마 그렇게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컴퓨터의 작용을 이제 인간의 이 심리 작용하고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는 것은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이 행동주의가 이제 반짝하고 핫했다가 줄어든 것처럼 그렇게 한정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behaviorism, 자, 요거 그 배경을 기억해 두시면 문장을 이해할 때, 내용을 이해할 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한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behaviorism도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진 못하고 있거든요. 뭐 인정은 받지만 그래도 아주 옛날 거란 말이야. 구식이란 말이지. 이게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 behaviorism의 가장 큰 예가 뭔 줄 알아? 파블로프의 개야. 그치? 음식을 주는 것은 음식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딱 냄새 맡게 하는 건 자극, 침 흘리고 막 이런 건 반응, 이런 것처럼. 알았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음식을 보여주면서 종을 쳐주고 뭐 이러면서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 요것만 연구한 게 이제 1900년대 초반의 심리학 이론 바로 behaviorism이었고, 그것만큼이나 제한적이다. 무엇이? 인간의 마음의 작용을 컴퓨터에 적용하는 것. 그래서 psychologist, 심리학자들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자, 완료 시제에 already가 들어갔으면 완료죠. 완료 시제에서도 의미가 완료입니다.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뭘 시작했냐면 to recognize the flaws of the mind as computer metaphor. 인식하는 것을 시작했는데 그 인식 무슨 인식이에요? 결점을 인식하는 겁니다. 무엇의 결점이냐면 the mind as computer metaphor. 정신을 컴퓨터로 비유하는 것의 결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mind as computer. 자, 우리의 정신을 컴퓨터로 비유하는 거. 자,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1950년대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사고 과정을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와 똑같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데이터 처리는 뭐예요? 맨 처음에 입력이 있고,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죠.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면 처리를 하고 그걸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이런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가 바로 인간의 사고 과정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The Mind as Computer Metaphor인 거예요. 근데 이것의 결점은 심리학자들이 이미 인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some have turned to. 자, turn to 하면은 이거는 이제 눈을 돌리다. 알았지? 자, 여기에서의 some은 뭐예요? 이 앞에 나왔던 요 사이콜로지스트들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그 나머지들은 이렇게 others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서로 대비가 되겠죠. 이런 흐름을 읽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심리학자들 중에 일부는 눈을 돌렸습니다. To cultural anthropology. 이런 문화 인류학에 눈을 돌렸어요. 무엇의 방법으로서, 자, 여기서 as로서고요. 어떤 방법? Understanding factors. 어떤 요소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근데 그 요소는 어떤 요소냐? Outside any particular individual's brain. 이렇게 되는데요. 그 어떤 특정한 개인의 두뇌 밖에 있는 요소고요. 그러면서 that helps the individual make sense out of the world.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대세선행사 무엇일까? 바로 앞에 나온 요 the factors입니다. 그러니까 이 the factors는 대세선행사도 돼서 뒤에 주격관계대명사절이 오기도 하면서 이렇게 바로 꾸며주는 수식어구도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수식어구도 결국에 보면은 여기 which are가 생략된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특정 개인의 두뇌 밖에 존재하는 그런 요소들인데 그 요소들은 바로 무엇을 하는 거야? Help the individual. 자, 여기 선행사가 복수니까 동사 원형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 개인이 make sense, 이해하는 거야. Out of the world. 이 바깥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그런 그 특정 개인의 두뇌 밖에 있는 그 요소들을 그 요인들을 이해할 방법으로서 문화인류학에 눈을 돌렸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이제 곰곰 생각을 해봐봐. outside the brain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outside brain, individual's brain. 자,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이건 무슨 소리인가? 결국에는 이 컴퓨터 모델은 모든 게 그 컴퓨터 안에 프로세서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죠? 하지만 인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 뇌 밖의 자극, 언어, 관습, 역사, 문화, 이런 뇌 밖의 자극,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심리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cultural anthropology에 눈길을 돌렸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이 문화 인류학이 연구하는 게 이런 언어, 특정 그 문화권의 언어, 관습, 역사, 문화 이런 거잖아. 알았지? 그래서 이 outside any particular individual's brain 요 내용은 바로 언어나 관습, 역사, 문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인지는 cognition은 독자적인 연산, 컴퓨터 같은 독자적인 연산이 아니라 바로 문화적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others, 다른 사람들은 such as Jerome Bruner와 같이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One of the founders of cognitive psychology. 여러분, 내가 여기서 one of 나오면 항상 강조합니다. one of는 뭐뭐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뭐뭐 중이라고 하는 거는 대다수잖아. 그러니까 복수잖아. 그래서 여기 founders, one of 다음엔 언제나 복수명사 나온다는 거. 이런 거는 어법으로 되게 하찮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제 무엇을 세운 사람들이냐면 인지심리학, cognitive psychology의 창시자 중 하나인 제롬 브루너와
같이 다른 사람들은 자, 여기까지가 주어봅니다. find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the computer analogy 컴퓨터에 비유하는 방식은 carries with it 이라고 했는데 아하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carries with it입니다. 여러분 봐봐. 요 carries는 무엇을 나르다 들고 있다, 휴대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엇을이 붙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어 어디부터냐면 바로 on unfortunate shift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with it이 여기 왔어야 됐어요. 하지만 뒤에 목적어가 너무나 큰 관계로 요 with it을 앞에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it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바로 the computer analogy를 가리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computer analogy가 가지고 있다. 그 안에 가지고 있다 이 소리야. 그러면 안에 가지고 있다. 꼭 들고 온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는데 이 carry with 이거를 그 수거로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변형된 상태예요. 근데 일단은 요 carry with가 다른 단어로 바뀐다면 이제 수능식으로 봤을 때 수능에서 나올 법한 이제 단어들은 entail, 수반하다라는 의미. 내가 수반하다 이거 얘기했지. 자, 수는 따를 수예요. 함께라는 의미고요. 요 반은 짝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짝처럼 따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붙어 다닌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carries with it이랑 굉장히 잘 이제 치환이 되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 entail도 되고 entail 그리고 또 수반하다 우리가 잘 쓰는 거 involve가 있죠. 여러분 항상 많이 보는 거 이제 수반하다라는 의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involve 그 다음에 accompany 이것도 됩니다. 알겠지? 이거 외에도 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 bring about이라던가 이어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으로 이어지다. 어떤 결과를 낳다, 초래하다. 이것도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lead to, give rise to. 다 이걸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 비유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컴퓨터 비유 행위와 함께 아주 불행한 전환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 불행한 전환은 뭐냐? From the construction of meaning to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이렇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면 의미의 구성으로부터 정보의 처리라고 하는 불행한 변화를 수반한다는 걸 발견한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의미 구성이었어. 우리 인간의 인지는 의미 구성인데, 자, 이거를 정보 처리로, 이 인간의 인지를 컴퓨터에 비유하면서 인간 인지가 의미 구성이 아니라, 정보 처리로 가게 되는 이 불행한 변화를 수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인지가 컴퓨터 같았으면 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 지워지지 말았어야 된다고. 잘 지워지잖아. 그죠? 컴퓨터에 저장시킬 때 어떻게, 우리 그냥 입력하고 저장해요.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돼요. 근데 우리 뇌가 그래요? 그랬으면 여러분들 지금 다 수능 1등급 나오고, 다 모의고사 1등급 나오고, 내신 1등급 나와야 돼.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학습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의미를 분석해서. 어떤 연상을 해서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인간의 인지는 의미 구성이라는 것 때문인데 이거를 컴퓨터의 그 정보 처리와 비유하면서 이런 불행한 쉬프트, 변화가 이제 함께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이제 이런 제롬 브루너와 같은 이 인지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제롬 브루너와 같은 다른 이들은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에 눈길을 돌린 사람들, 그리고 이 컴퓨터에 비유하는 게 이렇게 참 다른 오류를 가져오는구나, 불행을 가져오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Bruno's reflections on the limits of the machine model까지가 주어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 모델이라고 하는 건 바로 컴퓨터겠죠. 컴퓨터를 모델 삼아 비유하는 이것의 한계에 대한 브루너의 성찰은. 자, 여기서 여러분 성찰 의미. 성찰은 무엇인가? 그럼 뭐 깊은 관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깊은 관찰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살피는 거예요. 그동안 연구자들이 이 복잡한 인간의 인지 과정을 단순한 컴퓨터에 비유해서 이렇게 인간 심리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브루너는 반성하면서 그간의 연구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 모델의 한계에 대한 브루너의 성찰은 이끌었어요. Read him. 그를 이끌었습니다. 어디로? Back to humanistic emphasis on narrative and storytelling. 그냥 이끌다라고 해서 여기 read to 하면 됐어요. 근데 여기 back이 나와 있습니다. back. 무슨 의미냐? 다시 어디로 라는 뜻이에요. 다시 어디로 이끌었다. 어디냐면 바로 humanistic emphasis. 인문학적 강조예요. humanistic이 인문학적입니다. 알았지? 요거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인문학적 강조로 이끌어졌는데 무엇에 대한 인문학적 강조냐면 on narrative, 이야기, 그리고 storytelling에 대한 인문주의적 강조로 이끌었다는 거고요. 무엇으로서 강조를 했냐면 as essential ingredient,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이 아주 인문주의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자, 여기 as, 이것도 뭐뭐로서죠. 필수적 요소야. 뭐 하는 데 있어서? in understanding human recognition. 알았지? 인간의 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바로 이야기와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대한 인문주의적 강조로 글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글의 마지막에서 굉장히 대단한 피날레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봐봐봐. 일단은 브루너는 기계 모델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컴퓨터의 그 작동 방식에 인간의 인지 과정을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는 이 기계 모델의 한계를 느꼈어.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다시 인간 중심의 이야기로 돌아온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이 해서 요 콤마하고 요 앞문장 전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해서 여기서부터는 동격구예요. 앞에서 얘기했지? 기계 모델의 한계를 느꼈어. 그래서 다시 인간 중심의 이야기로 회귀해. 자, 요 과정이 바로 아주 이제 흥미로운 지적 여행이었다. That revealed. 자,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고 reveals both power and the limit of computers as guides to the way we think. 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의 가이즈는 안내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안내자도 되고 안내서도 되고. 그래서 안내자로서 여기 이 지문에서는 로서, 뭐뭐로서라는 뜻의 as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 안내서로서 컴퓨터의 한계와 힘을 드러내는 이거 두 개를 강조한다는 거, both A and B인 거 요거 기억하시면서 이거 두 개를 드러내는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바로 이렇게 브루너가 기계 모델 한계 느끼고 인간 중심으로 돌아온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문장의 전체를 이렇게 동격구로 한 번 더 이렇게 마무리 지어줬다는 것. 이것 꼭 기억하시면서 자, 여기서 강조했던 말이 있었어요. Power and the limits of computer. 분명히 이 인간의 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는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파워라고 나왔고요. 도움은 됐었지만 리미트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컴퓨터가 슬픈 소설을 읽고 울 수 있을까요? 정보는 읽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 narrative는 모를 겁니다. 브루노가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뇌는 컴퓨터, 계산기가 아니라 이야기 보따리라는 것. 그래서 이 문장에서 narrative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essential ingredient라고 얘기한 겁니다. narrative를 essential ingredient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인간을 이해하는 레시피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야? 바로 이야기니까. 자, 이 지문 잘 이해되셨을까요? 선생님도 설명하면서 이거 설명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떨면서 수업했습니다. 이상하게 나 이제 순환특강 강의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올린 것은 이제 3년 차인데 하면 할수록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얘들이 이해를 할까? 계속 불안한 거지. 나는 불안을 이용해서 지금 여러분에 대한 연민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중인데요. 며칠 전에 공부했던 그 지문 기억나죠? 근데 항상 좀 많이 떨립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이해했을까? 내가 잘 설명했나? 죄송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됐으면. 하지만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알겠지? 자, 주제요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빈칸, 함의추론, 문장의 위치, 순서 다 나올 수 있겠고, 어법 한번 넣어보자. 어법, 그리고 어휘. 어휘는 제가 반의어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어휘 잘 암기해 두세요. 그러면서 이제 반의어가 보통 출제가 되거든. 엉뚱한 단어를 집어넣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으로 나올 부분은 어딘가?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as limited as earlier fascination with behaviorism. 알았지? 자, 이 부분이 이제 글 첫 부분에서 이 주제의 방향성, 이 컴퓨터에 비유하는 이 한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올 부분은 네 번째 문장입니다. others 하는 여기서 unfortunate shift, 좀 깁니다. unfortunate shift from the construction of meaning to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이 부분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모델이 비판받는 결정적인 이유를 담은 핵심 어구잖아요. 정보 처리에만 집중하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다섯 번째 문장에서 narrative and storytelling이라고 하는 narrative and storytelling. 이 부분 중요합니다. 아니면 essential ingredients in understanding human cognition,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고요. 혹은 both the power and the limits of computers 라고 해서 여기 reveals까지 해서 여기까지 빈칸으로 나올 게 상당히 많은 게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의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본다면 아까 the flaws라고 나온 부분 있죠. The flaws of the mind as computer metaphor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좀 칸이 좀 좁아가지고요. 선생님이 이 부분에 함의추론은 여기다 표시하겠습니다. 자, 봐봐. 이 the flaws of the mind as computer metaphor,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로 이제 비유하는 것의 결점이잖아요. 이것의 한글 뜻은 뭐냐? 인간의 마음을 단순히 입력과 출력의 논리로 처리하는 기계적 장치로만 보고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주관적 의미 형성을 무시하는 모델의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이제 영어, 이제 키워드 위주로 이제 영어 선지 어떻게 나오냐? Ignoring cultural context and meaning making in human thought. 인간 사고에서 문화적 맥락과 의미의 형성을 무시하는 것,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함의추론 나오는 것, 요거 꼭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의 위치는
제가 봤을 땐 네 번째 문장 others가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겠는데 너무 뻔해서 너무 쉬울 거야 이러면 근데 그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법을 보겠습니다. 어법은 제가 요즘 오렌지색으로 하고 있어요. 눈치채셨나요? 자, may well 하고 may as well 요거 아는지 모르는지 선생님들 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imited 자 요것도 나올 수 있겠네.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고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고 as limited 과거 분사라는 것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관계대명사절하고 선행사가 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일치가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원오브 다음에 복수명사 나오는 건 아주 단골이고요. 그리고 나서 좀 여기 마지막에 가보면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절에서 또 동사수일치 이거 선행사랑 동사수일치 하는 것 이것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법으로 나오는 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어휘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보면은 아까 limited 있었잖아요. limited의 반대말은 뭘까요? infinite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 그룹도 infinite라고 있지요. 아니면은 boundless 네, 끝없는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반의어 가질 수 있고요. unfortunate이라고 하면은 불행한. 그럼 불행한은 운이 좋은이라고 해서 뭐 fortunate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 그렇게 뻔하잖아. 이런 거 말고 favorable 이라고 해서 이제 유리한 이런 의미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요, 저 fortunate로 나올 수도 있긴 하겠네요. 자, 그리고 essential 하면은 이제 필수적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필수적인의 반대는 이제 주변적인이라는 peripheral이라는 좀 자주 나오기 시작했어요. peripheral, 주변적인 혹은 optional, 선택적인 이렇게 해서 자, 어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요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정신을 컴퓨터에 비유하는 모델은 정보 처리에만 치중하여 의미 구성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으며 진정한 인지 이해를 위해서는 문화적 배경과 내러티브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 번째 영어 제목으로는 The Limits of the Mechanic Model, 기계 모델의 한계. 콜론하시고 Returning to Human Narrative, 인간의 내러티브로 돌아가기. 이제 기계 모델의 한계가 있어서 이제 인간의 내러티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Meaning versus Information, 의미 대 정보입니다. 콜론하시고 Why your mind is not a computer, 왜 당신의 마음은 컴퓨터가 아닌가. 세 번째로 제롬 브루너's Journey Beyond the Cognitive Metaphor. 근데 이거는 제롬 브루너가 부분적인 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약간 그렇지만 한번 이것도 괜찮을 거예요. 인지적 은유를 넘어서는 제롬 브루너의 여정 뭐 이런 것도 괜찮겠죠. 저는 1, 2번에 이제 그 제목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브루너가 비판한 정보 처리와 의미 구성 이것의 대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4번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나 정말 여러분들 알림 설정하고 구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5% 정도가 이게 유튜브에서 이제 평균적이래. 근데 나는 듣는 사람 많은데 구독이 별로 없더라. 왜 그런 거예요? 나한테 나 뭐 잘못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